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총선 준비에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제외 공간들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은 이번 주 중 통보를 받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제외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실시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는 총 6,120명의 명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외 선거인 2,592명,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3,52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면서 뉴욕 총영사관은 이날부터 선거인들에게 제외 투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외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투표 안내문을 제작 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에게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이메일과 일반 우편, 전화로도 통보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뉴욕 지역 투표는 퀸즈 플로싱의 에스캐슬 그룹 건물 1층 리셉션 홀에 설치되는 본 투표소와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자들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제외국민용 거소 신고증이 폐지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외 영주권자에게 해당되고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제외국민 거소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1월 22일자로 도입한 제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3개월 앞둔 현재 제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2만 2천여 명 수준으로 정부 추산치 7만여 명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외국민들은 거소증 폐지로 의료 혜택 등 한국 내 주거 및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와 설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각 지역 제외공간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 재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법무부의 협조 아래 국내 거주 신고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하는 제외국민용 거소 신고증이고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가 빌 패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패스크렐 의원은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96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빌 파스크렐 의원은 2012년 선거구 조정으로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2012년 국제 수로기구 총회에 동해병기가 이슈로 떠오르자 지역구 한인들의 청원을 받아 동해병기를 유념해달라는 편지를 미국 대표에게 보내고 2013년에는 일본 정치인들이 풀팍 위안부 기린비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자 직접 기린비를 찾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앞서 열린 의회 긴급 총회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준 파스크렐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 있는 한인들하고만 조우를 하니까 커뮤니티 잘 모른다. 그래서 그냥 당에 소속당인데 한인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한인사 이슈도 전하고 또 그동안 패스크렐이 한인들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콘서트도 아주 멋있게 음악회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가십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자리를 만들어준 한인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하는 행정상의 실수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행정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추방 리서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노스웨스턴대 제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시민권자들이 불법적으로 추방되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최근 수천여 건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교수는 정보자유법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지난 2010년 한 해에만 4천여 명의 시민권자들이 이미 추방됐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무려 2만여 명이 넘는 시민권자들이 불법 체류 이민자로 오인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권자를 불법 체류자로 오인하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데다가 이민당국이 시민권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간과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 이민항소 프로젝트 로라 머레이티 전 사무국장은 미 시민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시민권을 입증하기가 간단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재산세 인상 억제를 임기 내 큰 성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뉴저지주 재산세 억제법은 실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지난 2011년 각 타운 정부의 재산세 인상률을 연 2%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 전역의 565개 타운 가운데 60%에 이르는 334곳에서 재산세 인상률이 2%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는 70개 타운 중 단 21곳만이 재산세 인상률이 2%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겐과 퍼세이 카운티에 속한 총 86개 타운 중 평균 재산세가 $10,000 넘는 지역은 49곳으로 집계돼 지난 2010년 33곳에 비해 약 50%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률 억제 규정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 마련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인상폭 제한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많은 타운 정부에서 이와 같은 유예 규정을 내세워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수입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만 인상된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유예 규정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 정계의 대부였던 마이클 폴로타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위원장직에서 해임되면서 로튼도 시장은 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펠팍 민주당 위원회는 폴로타를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제임스 로튼더 펠팍 시장은 폴로타의 영향력을 지우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로타는 펠팍 민주당 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것은 물론 그간 맡아왔던 타운 정부 조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또 타운홀 내부에 있었던 폴로타의 얼굴과 업적이 새겨진 화강암 명판도 제거됐습니다. 로튼더 시장은 타운홀 이름을 마이클 폴로타 뮤니시펄 컴플렉스에서 원래 명칭이었던 팰리세이드 파크 뮤니시펄 컴플렉스로 변경하는 안건이 곧 타운 의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폴로타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져 왔지만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실정입니다. 로튼더 시장은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고 모든 민주당 위원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로타 측에서는 로튼더 시장 측의 행동은 정치적 보복이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앰트랙 열차가 캔자스주 남부 지역에서 탈선했습니다.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LA에서 출발해 시카고로 향하던 암트랙 열차가 0시를 좀 넘겨 캔자스주 다지에시티 인근에서 열차 4칸이 탈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관사는 선로가 눈에 띄게 휘어진 것을 발견하고 비상 브레이크를 가동시킨 이후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열차에는 모두 128명의 승객과 14명의 직원이 타고 있었고 다행히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은 사고가 나면서 열차에
열차의 불빛이 모두 꺼졌다며 먼저 탈출한 승객들이 열차에 고립된 다른 승객들을 돕기 위해 사고 구간으로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캔자스주 레넥사에 거주하는 한 승객은 전복된 열차에서 무언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기름으로 착각해 비명을 질렀지만 알고 보니 물이었다며 열차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모두 침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주오 행정부와 뉴욕 시경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주오 시장이 경찰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에 대한 의욕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 노조인 순찰경찰협회가 최근 노조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직업에 대한 의욕은 10점 만점에 2.49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7%는 뉴욕시에서 경찰로 일하는 직업 환경이 빌 드블라주오 행정부가 들어선 2014년 이후 덜 안전하거나 훨씬 덜 안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6%는 빌 브렌튼 뉴욕시경국장이 친커뮤니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와 커뮤니티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의 9명은 임금이 더 나은 직업이 주어진다면 경찰직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86%는 가족들에게 뉴욕 시경 직업을 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최근 1년여간 드블라주오 시장과 경찰들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시경은 드블라주오 시장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는 등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반대편에 서고 있다는 인식에 불만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음식이나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최근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4분의 1은 폐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협회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암의학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뉴욕주 일원에서는 대략 34,900여 명의 암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8,770명이 폐암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폐 기관지 환자 사망 전망치는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가 12,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 텍사스주에 이어 뉴욕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뉴욕주에서는 대장 및 직장암으로 2,830명, 췌장암으로 2,660명, 유방암으로 2,410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보고서는 올해 뉴욕주에서 11만 280명이 새로운 암 환자로 발견되고 그중 16,360명이 유방암, 13,200여 명이 대장 및 직장암, 12,010명이 췌장암 환자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총 168만여 명의 새 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60여만 명의 암 환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포토렌치의 가스 누출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피난 갔다 돌아온 주민들은 여전히 피부병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포토렌치에 살고 있는 멜리사 양. 4개월 전 가스정에서 처음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녀의 몸엔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지럽고 타 들어가는 것처럼 아픈데 이제 몸 전체로 퍼져 약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It's horrible red all over, itchy, burning, hurting. 더 큰 문제는 여러 명의 의사들과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도 모두 정확한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멜리사 양처럼 피부병 외에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현재 700여 명. 정부를 향한 주민들의 호소는 이제 원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Please do something. 결국 이번 가스 누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남가주 가스 컴퍼니사는 조만간 대기 상태 검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건국은 각 가정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스정이 폐쇄된 뒤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300건에 이르는 데다 후유증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 정부 당국의 한 발 늦은 조치에 대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인들의 금 사랑은 특별한데요. 금이 최근 재테크의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아줌마 부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은방에 중국의 아줌마인 따마 부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啲金咧，依家都低，都算低噶啦，所以就值得去投資。依家買翻啲。 특히 지난달 설 연휴까지 겹쳐 금은방마다 매출액이 20-30%씩 늘었습니다. 向量坠耳生销的那个纪念金条，然后我们今年和同期相比也是上升了30%多。 따마 부대는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이 재테크 주체로 부상한 중년 여성들을 일컫습니다. 지난해 금에 투자했다 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고 떠났지만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다시 금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主要是投资考虑，炒股呢也是亏钱的啊，我还不如来买黄金，对不对嘛？ 하지만 중국 아줌마 부대의 투자가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 들어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 금값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북부 뉴저지 카지노 건립 허용에 대한 주민 투표를 묻는 합의안이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이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1월에 나온 합의안은 북부 뉴저지 등 타 지역에서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발급을 2개로 제한하고 취득 자격도 현재 애틀랜틱 시티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새로운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9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시애틀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애틀 인근 뉴헤이븐 소재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92세 강모 씨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66세 린다 말론 씨를 성폭행하고 음란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노인 아파트 단지 내 92세 여성을 성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부터 시범적으로 뉴욕시 공립교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우선 뉴욕시 내 25개 공립 중고등학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꺼내 쓸 수 있는 지급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총 11,600여 명의 여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16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오는 6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22주 동안 진행되는 인턴십의 대상은 고등학생과 21세 미만의 대학생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20명이 선발됩니다. 이들은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캠페인, 선거 후보자 인터뷰와 선거 가이드 발간 및 견학 등을 하게 됩니다.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대통령 봉사상과 지역사회 정치인들의 상이 수여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포근하겠지만 오후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간간히 흐리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한두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